안녕하세요. 최고대장 김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최고기를 구매해도 괜찮을지, 혹은 지금 최고기를 혹시 구매한다면 어떤 기종으로 구매해야 되는지 저한테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최고대장 김대표의 개인 견해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포스팅을 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포스팅 같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고장 설비하고 기계 조립하고 납품한다고 바빴지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영상을 제가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최고기를 구매한다면 어떤 기종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최고기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볼 이유가 없는 영상이지만, 제 영상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최고기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병행하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건 최고대장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남기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제가 판매한 물건을 통해 고객들이 돈을 벌 수 있다면, 또한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그 자체가 저한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주어서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지금 어떤 기계를 사야 할지 알려면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어집니다. 이 내용이 좀 길어지지만 해당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더리움만 채굴하는 성향은 아닙니다. 2021년도 3월 10일 날 제가 CFX 코인도 채굴 가능하다고 포스팅을 했었고요. 해당 코인을 추천하고 나서 한 2-3주 안에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미리 선착을 하신 분들은 매우 감사하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었고요. 그 당시에도 블로그 포스팅 하기 전에도 이제 위탁자 분들을 먼저 제가 정보를 공유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최고대장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채굴을 하게 되실 거고, 그렇게 되면 먼저 채굴을 하지 못하는 정보가 늦는 분들, 위탁자 분들께서는 채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당연한 듯 아닌 듯 최고대장은 위탁자, 그러니까 고객에게 먼저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최고대장 김대표는 어떤 코인들을 채굴했는지 팩트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 거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링크에 제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최고대장 김대표 칼리스토라는 코인도 채굴을 했었고요. 카카오톡이 보는 걸 보시면 제 지갑 주소가 나와 있으실 거고요. 이 지갑 주소로 제가 최초에 거래했던 날짜도 18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칼리스토 네트워크 자체를 보시면 18년 5월경 상장을 진행했거든요. 5월 27일 날부터 상장을 한 걸로 나와 있죠. 근데 최고대장은 2018년 4월 달에 채굴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고대장은 상장도 하기 전에 칼리스토를 채굴하고 있었고요. 그때 채굴량은 지금 상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겠죠. 그때 상장 전에 칼리스토를 채굴해서 지금 판매한다면 얼만큼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 수익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반감기가 오게 되었고, 반감기가 되면서 가격이 매우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최고대장은 이 레이븐 코인을 언제부터 채굴했는지 한번 팩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 10월에도 채굴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 10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고대장은 2018년 3월부터 레이븐을 채굴했었습니다. 당시 X16R이라는 독특한 알고리즘을 선택했었고 제 레이더에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슈퍼노파 풀의 아이디와 지갑 주소가 나와 있고요. 최고대장이 3월에 채굴했던 지갑 주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갑 주소입니다. 이것을 블록체인 익스플로러에 검색을 해보시면 최초 채굴 일자가 나오죠. 2018년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에 처음 채굴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레이븐 코인이 언제 나왔나 보시면 2018년 3월 11일입니다. 영상 가까이 보시면 이슈 데이트라고 최초에 만들어진 날짜가 3월 11일입니다. 2018년 3월 11일날 만들어진 코인을 채굴 대장은 3월 26일날 채굴을 시작했었죠. 물론 15일 정도 있다 시작을 했는데 2주 정도 시간이 지나고 채굴을 했죠. 채굴대장은 과연 그때 레이븐을 채굴한 이유가 어땠을까요? 당시 이더리움 가격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더리움 가격은 90만원, 같은 시기에 이더리움 가격은 90만원 정도를 횡보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 이더리움 채굴하는 것보다 이제 이익 실현을 놓고 보자면 2배 이상 레이븐이 효율이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레이븐 가격은 26원이었습니다. 같은 돈 100만원으로 우리가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레이븐을 매수하는 것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븐은 38,000개, 이더리움은 1.11개, 당시 100만원 투자했다고 보면 지금의 현재 가치는 레이븐의 가치와 이더리움의 가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 이더리움 캐스나 레이븐 캐스나 똑같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당시에 레이븐이 이더리움 환산 대비 2배 이상 채굴이 많이 되었었죠. 그럼 지금까지 홀딩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레이븐은 923만원 가치와 이더리움은 445만원의 원화 가치를 현재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더리움보다 레이븐을 채굴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채산성 좋은 코인을 캐서 내가 이 코인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 코인으로 바꿔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레이븐 코인이 채산성이 이더리움보다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고대장이 판매하고 있는 가격 테이블인데요. 기기 가격과 해시, 전기 소모 등을 모두 종합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더리움 채굴 시에 가장 원금 회수가 빠른 기계는 3070 Ti와 3090 그리고 2060 슈퍼 8A 그리고 1660 슈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레이븐을 비교해 보자면 아까 이더리움보다 더 오래 걸리는 원금 회수 기간을 보실 수 있죠. 물론 원금 회수라는 게 수익률 100%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회수 시점에 기기를 판매한다면 수익은 당연히 뭐 기기 감가만큼 기기의 잔존 가치만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나중에 레이븐이 많이 오를 거야 하시고 현재 레이븐 채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아무리 설명드려도 본인이 하고 싶은 코인 채굴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팩트를 짚어드리자면 동일한 채굴 기계로 이더리움을 채굴했을 때 만원이 원화 가치가 채굴되고 레이븐 채굴했을 때 8,000원 채굴된다면 이더리움을 채굴한 후에 자동 환전 기능을 통해 레이븐을 취득하면 2,000원어치의 레이븐이 더 생기게 됩니다. 1만원어치가 아니고 2,000원어치 레이븐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즉 레이븐을 채굴해서 보유하는 것보다 이더리움을 채굴하여 판매 후 다시 레이븐을 구매한다면 레이븐을 직접 채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의 레이븐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채굴이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비트코인을 채굴하지 않고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이유가 비트코인을 채굴했을 때의 효율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팔기 귀찮고 어려우니까 자동 환전 기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마이닝 프로브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얼만큼 이더리움이 이상 쌓이면 그 코인을 이 레이븐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고요. 사실 이걸 아시면서도 레이븐을 채굴한다고 하시면 연구 목적이나 개인 만족 이외에는 사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채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또한 레이븐 자체가 이더리움을 채굴할 때보다 전기 소모를 더 많이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원화 가치로 가장 많은 효용을 주는 코인을 채굴하여 그것을 내가 원하는 코인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어떤 기계를 사야 되는지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쓸데없이 장황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구독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달에 엔비디아는 LHR이라는 정책을 만들어냈고요. 채굴자들이 그래픽카드를 너무 많이 사서 채굴에 사용하는 그래픽카드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고 일반 수요자가 구할 수 없으니 성능을 50%를 제한하였다라고 발표하였고요. 이제 현재 그것이 74%의 성능까지 이제 해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의 제품이 현재 74%까지 프로그램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100%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00%가 해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된다고 해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 견해로는 그렇게 먼 시일이 아닌 시일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100% 해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다른 코인을 듀얼로 채굴하는 방식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고요.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채굴기를 구매한다면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맞을까요? 드디어 본론에 들어왔습니다. 본론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다른 코인들을 채굴하고 이런 그래픽카드의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고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코인도 채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서 지금 기종을 결정해야 된다. 그때 가서 기종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시간을 쓰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기계와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감가 또한 많이 없는 좋은 기계,
현재 시점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기계,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전기 효율이 좋은 기계, 미래 시점에서 가장 인기 있어 보이는 모델,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관점은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격이 아무리 싸도 성능이 별로면 추천할 수 없을 거고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추천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추후에 감가율이 높다면 추천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가성비가 좋은 기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2060 슈퍼 8A 제품입니다. 원구 매수가 가장 빠르죠. 그 뜻은 그만큼 빨리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0 시리즈보다 1세대 이전 모델인 20 시리즈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추후에 감가가 얼만큼 될지는 사실 최고 대장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감가 또한 좋은 기계. 감가가 좋다는 얘기는 감가가 많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입니다. 최고 대장이 예상하기로는 가성비가 좋으면서 감가가 많이 되지 않는 제품은 3070 Ti와 3060 T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게이머 수요가 있고 PC방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감가가 많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일수록 감가가 더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갔고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좀 다르실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기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기계, RTX 3090 LHR 4회 제품입니다. 이 기준이 왜 필요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굴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많은 양을 확보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기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계를 여러 대 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대금 메모리 용량까지 고려하시고 다른 코인까지 채굴 하시겠다는 고객분들의 성향이 있다면 3090 LHR 4웨이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전기 효율이 좋은 기계입니다. 보시면 해시당 전력이라고 표현했고요. 제가 숫자가 낮을수록 낮은 전기를 쓰면서 높은 해시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AMD 제품들 RX 6600XT와 RX 6800XT가 가장 좋은 전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성비 측면 놓고 보자면 AMD 제품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 효율이 좋은 제품도 기계 구매하실 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최고 대장이 항상 말씀드리죠. AMD 제품들은 전성비가 제일 좋은 상황이어도 감가가 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AMD 제품이 이더리움 채굴 말고 레이븐 채굴에는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제품들이 전성비가 이 엔비디아 제품들보다 숫자가 더 높죠. 전성비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AMD 제품들은 레이븐을 채굴할 때는 전성비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즉 이더리움 관련 코인을 채굴할 때는 전성비가 좋지만 다른 코인을 채굴할 때는 전성비가 좋지 않을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이더리움만 채굴할 거야. 난 이더리움만 채굴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죠. 이더리움 포스 전환이라고 가정한다면 다른 코인 채굴하셔야죠. 그때도 이더리움 채굴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미래 시점에서 가장 인기 있어 보이는 모델입니다. 미래에 인기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래픽 카드의 가격은 현재 해시에 비례해서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뜻은 채굴기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감가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굴량도 중요하고 가성비도 전성비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벌고 뒤로 까시면 안 되겠죠. 감가가 많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산이라는 옵션도 우리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효율이 좋은 제품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최고 대장의 예상입니다. 예상의 전제는 LHR이 74%에서 100% 해제된 것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00% 해제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3070 Ti 해시가 362, 486 해시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3060 Ti LHR 해시가 276이 3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60, 276 해시가 360, 486 해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LHR 100%가 해제되었을 때 테이블입니다. 원금 회수 기간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18개월이
13개월이 되는 마술이 생겨버렸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동일하죠. LHR이 74%에서 100%까지 상승하면 3시가 상승하였고 원금 회수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20 시리즈와 30, 90, 10 시리즈들은 LHR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LHR이 더 해제된다면 수혜를 받는 기종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3060부터 3080ti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제품은 무엇일까요? 자, 가성비가 가장 좋은 기계 보여드렸었고요. 감가가 없을 만한 기계 보여드렸었고요. 성능이 제일 좋은 기계 보여드렸었고요. 전기 효율이 가장 좋은 기계, 미래에 인기 있어 보이는 모델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제품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RTX 3070 Ti 6A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 74% 성능일 때도 나쁘지 않은 성능과 가격 전성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추후에 LHR이 더 해제되었을 때도 가장 좋은 효율을 보여줄 것으로 최고대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값이 400만원대로 많이 떨어졌는데도 수치상 아주 훌륭한 투자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다시 600만원까지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더리움이 600만원까지 상승한다면 현재 채굴량 기준에서 원금 회수가 11개월, 12개월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이 원금 회수는 전기세까지 포함된 옵션 테이블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 이더리움 600만원까지 또 갔는데 LHR이 100%까지 해제가 되었다면 원금 회수는 9개월과 8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판매 가격은 이더리움 600만원 가면 금액은 다시 또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자,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이더리움 1000만원, LHR 74%의 경우에 원금 회수는 5개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600만원 가고 800만원 가고 1000만원 가면 그때 장비 채굴기 가격이 저 가격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채굴기 지금 사도 되냐는 질문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나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더리움 1000만원대에 이 장비, 똑같은 장비 구매하시려면 지금 장비값보다 많이 올랐을 겁니다. 제 예상에는 지금 1000만원 장비가 그 당시 2000만원까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코인 값이 움츠릴 때, 시장이 불안할 때, 그래픽카드 시세가 저점일 때, 이때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대폭락의 신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빙하기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 6월 달에 포스 전환이 된다,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다, 여러가지 악재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런 이슈로만 이뤄진다고 하면 세상 정답은 다 정해져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처럼 코인 값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에 대한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그 본인이 선택하신 거에 대한 혜택이나 손해도 본인이 모두 다 감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채굴기 사도 되냐는 질문에 지금이 제일 싸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 비쌀 때, 채굴기 코인값 많이 올랐을 때, 그때 비쌀 때 남들이 다 사니까 사고 싶어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채굴기를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저렴할 때 구매해서 코인값이 올랐을 때 기기를 매도하거나 코인을 보유해서 판매하는 것도 한 가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렴할 때 구매해서 비쌀 때 판매하는 것, 이것이 우리 투자의 기본 원칙 아닐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최고대장이 나름 팩트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해 보았고요.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기탄 없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